요즘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죠. 술을 드시고서 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고 유발로 사람이 인명피해까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가수 김호중이라든지 네. 아니 그 사건이 대리운전만 불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굳이 자기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 조이앤드라이브가 대한민국 넘버원 대리운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음주 후에 대리운전 꼭 부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구 대리운전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를 여러분 이 핸드폰에 설치를 하셔서 꼭 음주 후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끔찍합니다. 여러분 음주하시고 꼭 조이앤드라이브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유도 무기가 미국의 첫 수출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비궁입니다. 비궁. 비궁. 근데 사실 비궁이 예.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하여튼 흘러온 무기 체계입니다. 오래됐죠? 예, 물론 이제 해병대에는 이제 배치가 됐는데 제가 이 바닥에서 처음 봤던 거는 벌써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와, 그럼 2010년대 또는 2009년 뭐 이렇게 됐겠네요. 2011년도에 이제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네. 어제 우리 초등학생들 상대로 이제 전시회를 열었는데 오히려 그 장소에서 처음 공개를 했어요. 킨텍스에서. 킨텍스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여준 모습이 미국하고 공동 개발이다 보니까 네네. 미국의 슈퍼코브라 그 당시 슈퍼코브라에서 이제 공중 발사하는 거를 네. 딱 화면과 함께 보여줬죠. 그래서 당시에도. 그래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거 기대가 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생산 배치한다든지 뭐 지금의 해외 수출은 뭐 꿈도 못 꿨죠. 네네. 근데 이게 또 미국과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채택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중간 과정에 네. 조금 이렇게 머무리는 시간을 더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채택한 거고 네. 이제서야 2019년부터 미국이 이제 이거 채택을 해야 되겠다. 어.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홍해에서 네. 그 예멘 반군들이 네. 그 상선을 공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형 수상정을 동원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격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싼 대함 유도탄을 쓰긴 그렇고 예. 뭐 맞지는 않고 정확히 거기에 걸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형 유도 로켓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급격히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재작년에도 이게 림팩에서 소개는 됐는데 네. 뭐 시연도 하고 했는데 유별나게 이제 이 홍해 사태 때문에 이번에 빨리 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확 달겨든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식이 이제 훈련과 함께 전해지면서 야 이제는 드디어 기다리던 네. 이 수출이 되겠다. 그래서 LIG 넥슨에서는 그러니까 제작사죠. 네, 그렇죠. 개발 지도와 이제 후원을 한 거는 이제 ADD가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곧. 그래서 이 LIG 넥스원의 유도 로켓 비궁 이 미국의 FCT 평가 관문을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네. 오래 걸렸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네. 장소가 하와이 쪽이죠. 하와이에서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하와이 티셔츠를 비궁이 이제 곧 수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맞춰 입었네. 제가 이 재작년쯤에 이 하와이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샀던 이 하와이 셔츠를 제가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알로하. 그래도 색감이 우리 PD님은 점잖은 색감을 이제 입으셨네. 전 점잖은 걸 좋아합니다. 저는 연상하는 게 저도 이제 하와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전에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네. 막 진한 빨간 거, 시뻘겋고 이런 거. 부들부들한 거. 아유, 근데 이게 점잖네 이거 색깔은. 저는 이 파스텔 색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색깔 이게 좀 톤을 낮추는. 아무튼 뭐 축하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비궁을 위해서 오늘 드레스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궁, 이 FCT 미국의 평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FCT가 뭡니까? 결국 채택을 위해서 이제 최종 관문 이제 접근하는 또 네. 이제 과정 여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이제 최종 그 전 단계 시험 평가. 시험 평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통과를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도 소개를 똑같이 했어요 지금처럼 분위기 잡고. 네네. 그때도 홍보하고 똑같이. 근데 그때는 이제 홍해 사태가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미 해군이 이 근본적으로 2000년도에 그 예멘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막 혼란스러운 예멘 이전에 또 잠깐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반군이 있었고 예.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예멘의 그 군항에 우리 그 미 해군의 이지스함을 정박을 시켜놨는데 네. 군수 보급 지원을 위해서 근데 네네. 이거를 그 당시에 반군들이 소형 보트로 해서 그랬던 빵꿀 뚫었지. 예. 이지스함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옛날에 이제 인터넷 사진 보시면은 그걸 이제 이지스함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격파된 건 아니고 네. 옆에 이렇게 뭐 빠지듯이 뻥 하고 구멍이 났다. 예,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서 저는 그 싣고서 또 이동하는 사진도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미 2000년도에 그 예멘 지역에서 겪었어요. 미 해군이 홍해 쪽에서. 그래서 우린 또 이제 어떤 그 소요가 있었냐면은 그 북한의 공기부양정. 네네. 그것도 한 2000 대략 7년부터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양국 간에 한미 이제 해군 측이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공동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에 또 이 전시회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우리 한국 해병대가 먼저 채택해서 이름이 비공으로 비공. 된 거죠. 아 그래요. 사실 이 비공이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이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무기 체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그 뭐 먼저 정권에서 그 당시의 정권에서 이제 이게 많이 위협의 요소가 이제 등장하면서 결국 2017년도에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하자. 우리 해병대에서. 아 해병대. 예, 그러니까 2010년대에 이제 검토를 본격적으로 이제 있던 그 제품을 예. 차량 플랫폼에다 실어야 되겠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그래서 등장을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해병대로 인해서 만들어진 무기 체계네요. 처음은 미 이제 해군이 필요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볼까 네.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공개가 된 거고 우리가 이제 또 순서상으로 우리가 먼저 이제 채택을 한 거고. 아.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눈앞에 온 거죠. 미 해군도 이걸 이제 채택을 해야 된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 LIG 넥슨에서 주로 이제 주력으로 개발했던 해검 시리즈 거기에 이제 플랫폼에다 얹어서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도 동시에 제안을 하면서. 그럼 이 LIG 넥슨의 비공, 이 유도로켓은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미군이 당연히 구매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중간 과정에 이게 빨리 신속하게 채택이 왜 안 되냐 미국 쪽에서 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의 BAE 시스템즈, 그러니까 미국 BAE. 예, 영국 회사지만 미국에 또 이제 회사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BAE가 또 있어요. 네네네. 그 장비에 따라 주도하는 게. 그 중간에 이제 BAE 시스템즈의 APKWS가 지금 물론 아파치 롱보나 아파치 가디언에 탑재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채택이 됐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를 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것도 해상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아.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됐는데 네. 이게 어떤 환경에 따라 틀린 거라 위력을 발휘하는 게.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본 거죠. 예. 한국의 비공이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은 이제 어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도 네.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어떤 해외 제품이라 가지고 문제가 지금 내부적인 반발이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급선을 해가지고 이제 예. 홍해 사태가 또 상당히 역할을 했고 이 무기 체계가 이제 아주 급관심 네네. 이 해군이 두 개 된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이제 할 수 있겠다 하는데 뭐 비용은 뭐 이렇게 획득 비용은 당장은 채택이 돼서 뭐 받는 네. 돈은 크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요. 예, 뭐 수조 원이 돼야 되는데 수조 원까지 갈 수 없고. 사실 이 비공 유도로켓이 사이즈가 2.75인치예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70mm. 예. 그러니까 뭐 이 하이드라 로켓 공중 발사, 그러니까 공격 헬기에서 발사하는 게 보통 이제 2.75인치를 쓰니까 네네. 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동시에 여러 발 쏘면 이제 어떤 전 목표가 아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딱 공격해서 파괴가 되는데 네네. 동시다발적으로 쏴야 되고. 근데 한 발 발사처럼 위력이 크지 않고. 아유, 그렇죠.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로켓, 하이드라 단순 로켓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 앞에 로켓 선두에 탐색기, 탄두, 뭐 유도 조종체가 차례대로 있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유도 방식은 동체 고정형의 비냉각형 적외선 영상.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IR. IIR. 예, 그건 많이 알려진 이름이고 그 약칭은. 이번 최종 시험에서 6발의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36연장인데 네. 그래서 6발을 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명중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채택될 때가 이제 된 거죠. 숙성이 될 돼가지고 수밖에 없다. 네, 오랜 기간 기다렸고 저 개인조차도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등한시했고 특히
2016년부터 그 네. BAE 시스템즈의 APKWS가 아주 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제 모든 장소에 행사 장소에 볼 수 있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제 유도 로켓이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단점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이제 급선을 하면서 우리 비공이 이제 드디어 숙성이 돼서 네네. 미국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와이 림팩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최근 뭐 며칠 사이에 LIG 넥스원의 주가가 14% 상승했답니다. 14%요? 그래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와. 이제 즐거운 거죠. 예. 1억을 예치했으면은 1,4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네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40만 원이고. 네. 와, 이 주식이나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자산이 좀 자기가 좀 많아야 돼요. 예, 많이 넣어야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번다. 아니 모든 투자 개념이 일단 목돈이 들어가야만 그만큼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푼돈 넣어서는 뭐 성과가 없겠죠.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비궁도 참 15년 정도 이렇게 개발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그 기다리고 지켜본 게 저는 15년이고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이게 뭐 불과 2, 3년 전부터 이제 홍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름은 로기어였어요. 로기어. 로기어. 예, LOGIR 로기어였어요. 아, 예, 예. 옛날 이름이. 예, 그러니까 예, 예. 우리 한국식의 그 한문 이름, 자꾸 중국을 연상시키는 비궁. 이거 나오기 전에 로기어. 예, 그렇게다가 이제 이름이 이제 제식 명칭 비슷하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 비궁을 개발하기까지 예산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속 이 검증을 하느라.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제작사 이전에 그 ADD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실 실력을 좀 발휘한 부분은 예. 요거는 특히 그렇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 아까 네. 앞에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네. 70mm, 그러니까 2.75인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발로 이렇게 딱 때리면은 파괴가 바로 다 완파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우리 그 밀리터리계에서는 네. 그 비룡 비룡. 130mm, 130mm. 예, PKMR에 달게 예. 어. 그걸로 좀 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근데 또 그게 또 비용 어떤 그 분야에서는 비용도 효과만에서는 또 좀 그 단가가 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없잖아 있고. 이게 또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작전 네. 요구에 맞춰서 이게 또 수상정을 격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130mm까지 뭐 전차 파괴시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2.75인치를 같이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예. 내가 자기들이 수입할 때 납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작전 요구를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비룡은 너희들이 대한민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독자 개발한 거기 때문에 검증도 더 해야 되고 작전 네. 요구에 맞춰서 어떤 변경, 성능을 좀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근데 반면에 2.75인치는 꾸준하게 공동 개발하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 한국 측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장이면 좀 비싼 거 사가 130mm. 이왕이면 그렇죠 뭐. 한 번에 때려서 한 번에 잡아야지 뭐 그런 거. 예. 그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 2.75인치나 130mm 우리가 이제 도입을 이제 했기 때문에 해군하고 해병대 네. 기대하는 게 실제로 한번 쏴봐야 되겠다는 거, 한번 격파를 해봐야 되겠다는 게. 왜냐면 그 동안에 이제 해군에서의 어떤 실전 경험은 기관포나 어떤 뭐 좀 낮은 단계의 그 함포들, 물론 이제 70mm를 격파한 적은 없지만은 40mm나 20mm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뭘 제대로 파괴한 게 없어요. 딱히 뭐 그럴 만한 일도 없었죠. 그동안에 연평 해전이라든지 여러 차례 실전에서 네. 70mm 함포를 또 사용해서 격파한 적도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대체 전력으로서는 다들 이제 70mm가 기본 이제 함포가 됐고 그리고 큰 이제 호위함들은 이제 127mm까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달았던 게 지금 달고 있는 게 130mm 비룡. 그다음에 2.75인치는 이제 해병대가 이제 백룡대 깔아놓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제대로 이제 불을 뿜을 때를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뭘 일어나라 그게 아니라 갑자기 발생이 되면은 비상사태가 발생되면은 화력을 제대로 좀 구사를 해서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뭐 항상 긴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 위력을 발휘할 때가 이제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여러 나라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까지 앞으로 좀 많이 남은 것들이 있어요. 뭐 미 해군 소요제기라든지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뭐 이런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한국 유도 무기가 최초로 미국에 수출이 된다. 이런 뭐 신기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 LIG나 정부 측 차원에서 열심히 좀 띄워 주셔야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LIG 덱스원의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제 교체가 된 상태에서 뭔가 빚을 내기 위해서, 광을 내기 위해서 직접 계약식에 좀 참석도 하시고 같은 그런 기대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 신익현 사장이요.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네네네. 아무튼 이번에 미국 수출이 제대로 체결이 잘만 된다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 확대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또 금액, 또 수주 금액보다는 네. 상징성 있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동남아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이라든지 어떤 이 왼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왼쪽으로 이제 나가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잘 되고 있는데 수익이 좋은데 네. 진짜 이 본가 무기의 본가는 이제 미국이다 생각하면은 미국에서 우리 무기 체계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무기 체계를 이제 선정했다는 것도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더욱이 지금 이제 우리 기대를 했던 훈련기 사업이 지금 또 지지부진 또 연기가 되는 와중에 네. 이 비국이 선정이 된다면은 그냥 만세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게요. 정말 이 미 해군 사업, 훈련기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보잉 봐주기로 인해서 제작 과정을 거의 뭐 2년을 또 연장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카이하고 하는 사업이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또 통과를 할 것도 많지만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이 LIG 넥슨의 비공이 이제 수출이 임박했다니까. 그 왜냐면은 또 LIG 넥슨이 기대한 게 같은 이제 여러 방산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10대 방산업체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먼저 성과를 낸다는 게 기존에 2017년도 이래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당시에 자주포 미국 수출도 한번 노려봤었고 최근에는 현대로템이 이제 무인 차량, 무인화 그 수색 차량, 예, 기갑 예. 수색 차량 같은 것도 선정될 거라고 또 기대를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그런 경쟁 심리가 있죠. 방산업체끼리 네네. 내가 먼저 하느냐 수출을 누가 먼저 하느냐 미국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약간 이제 멈춰 있는데 네. 거기서 탁 갑자기 먼저 타면은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뽕 한번 빡 한번 줘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무기 체계 딱 첫 번째가 1번 그거를 이제 바라고 있는 넘버 원. 예, 그래서 LIG 덱슨에서 아주 무척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 진짜로 K방산의 성장을 향한 군 기관 그리고 정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인 이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이제 많이 팔게 됐죠. 아유, 그럼요. 그래서 이제 LIG 덱슨은 거기에 비례해서 좀 적어요. 무슨 네. 뭐 신궁이라든지 좀 적더라고요. 예, 근데 예. 중동에서 좀 이제 천궁2가 된 것도 있는데 이 지금 홍해 사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아닌 홍해 사태에 또 기묘한 무기 체계로서 등장을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떤 지역 분쟁이지만은 이 무기 체계 한국의 이 무기 체계는 아주 홍해 그 사태에 특화된 무기다. 또 다른 이제 기록 그 이제 내용이 또 등재가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전 세계 어떤 이런 분쟁 역사에 있어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